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머큐님은 좌파시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접합니다. 혹시 그 연령대를 앞자리만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4예요, 4. 4, 4. 아, 알겠습니다. 네. 예, 형님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 가고 싶으셔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 많이 공약을 했었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공약한 것 중에서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예, 저도 이제 진보를 지지하지만 네. 그거를 사실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예. 한국 시장에 보통 최대 올라봤자 뭐 3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사실 4천만 가도 꿈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5천을 달성했잖아요. 예. 일단 공약을 빠른 시간 안에 지켰는데 이게 뭐 이재명이 전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뭐 대만 지수도 올랐고 일본 지수도 분명히 올랐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코스피거든요. 작년 한 해. 네.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나스닥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이재명이 뭐 전부 이거를 공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정 예. 부분 5천이 오는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좀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잘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그래도 예, 다른 좌파분들보다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감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는 2000 중반대였어요. 그죠? 네, 예, 계속 2000 중반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니까 갑자기 뻥튀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러면 이재명이 관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예를 들면 5천 공약, 그죠?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요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를 많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정부에서가지고. 상법 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도 하고요. 같은 음.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상법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소주주에 네, 대한 권리를 맞습니다. 챙겨주면서. 근데 네, 이게 그래요. 올린 것만 보게 되면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약과 이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네, 다만 네, 요걸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개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좀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당장 네, 이재명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 집을 다 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대출 LTV 네.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집 사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 살까요? 안 살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산다고요? 네. 혹시 안 왜 이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는 지금 부동산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지는 않죠. 그때 음, 박근혜 때도 그때 이제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때 사셨던 분들은 물론 돈을 버셨지만 그때 판단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시장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트럼프도 주식시장 이야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예.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그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시장의 흔들림의 불안정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알아서 놀 수 있게. 그냥 알아서 본인들끼리 흘러가게. 예를 들어서 얘네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사안이 있으면은 작은 네. 규제, 혹은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게, 혹은 금리만 조정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모든 걸 하는 거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천 공약. 모두가 전 국민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도 처음에는 뭐 신뢰가 없었다면서요. 올라봐야 뭐 3천선. 그죠? 근데 이게 3,500까지 현실적으로 찍고, 네. 4,500도 찍고, 계속 올라가니까 5천에 대해서 본인도 신뢰성이 점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에 신뢰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코스피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네. 이재명의 그 발언을 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서
네. 이재명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거기에 시선을 돌렸을 거예요. 그게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보수나 그러니까 네, 아까 저는 자, 먼저 얘기하시죠. 예. 부동산을 아까 전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개입 말씀드리면서 왜 말씀드렸냐면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이잖아요. 일단 어떻게 무조건 예측성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집중을 주게 되면 선반영이 돼요. 코스피도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피도. 네. 부전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개인의 투자 금액들이 그 기업의 자금 조달이 돼서 그 기업에서 R&D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 지수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맞아요.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7% 정도 코스피에 다시 더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니요. 제가 그 부동산을 음, 얘기했던 거는 주제를 네, 코스피에서 부동산 돌리자 이게 아니라 네, 본인에 대해서 시장 개입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음,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변동성이 생기는지, 여기에 그- 대해서 본인한테 네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잠깐 꺼내온 네, 거고요. 근데 우전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정부가 네.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코스피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거는 이제 트럼프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거는 역대 뭐, 누구야, 그때 기억나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공약이 코스피 3천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거는 좌우 정부를 떠나서 그 코스피나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는 건 어떤 대통령이건 다 하던 일이라서 그 음, 부장님의 말에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그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을 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대출받아서.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코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해서 공약을 하면서 집중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을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죠? 주식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불신이 많았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근혜도 코스피가 오르길 바라지, 코스피가 성장하길 바라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못 갖고 와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 모두가 코스피가 오르길 바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건 응, 좋은 거라고요. 예, 바라는 예, 것도 또 좋은 거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는 개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대단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명박이 3천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3천을 얘기하든 5천을 얘기하든 만을 얘기하든 사람들이 안 샀다니까요. 시장에 불확실성 때문에. 애초에 그냥 예금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금이 답이다. 이거였다고요. 왜? 주식하면은 풍비박산 난다. 이게 소문으로서 가장 먼저 들리던 얘기였어요. 그때 시대에는. 선생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코스피를 투자하라고 독려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코스피에 대해서 득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차트 다 꾸려놨고 방향까지 다 정해놨어요. 아, 이때쯤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빼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나와야겠다. 해놨는데 시장에 변동성 생기면서 본인한테 다시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 걸리면서 혹은 본인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개입을 했을 경우에. 좋은 네. 거예요, 이게? 네? 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본인이 주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 지금 차트를 주식하고 바라보면서 있어요. 언제 들어갈지 언제 나올지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죠? 근데 거기에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 네. 좋은 거예요? 변동이 네? 생긴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예측 좋죠. 못하는 게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면 좋죠. 아니,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러니까 좋은데요? 자, 저는 실제로 지금 주식을 또 하고 있어요. 한 지도 오래됐고. 아, 그러니까 네. 봐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진짜 고점에 나올 수 있는 저점에 먹어서 고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본인이 고점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중고점에 나오게 하고 더 올라갔어요. 그럼 본인은 기회비용 상실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모순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점에 사서 고점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시장 코스피에 개입을 하는 게 오르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펼치지 코스피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진 않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게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제가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정부는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개입을 해서 음, 코스피에 대해서 지수를 7개월 만에 2배 가량 높인 거에 대해서 정상이다. 네. 아니 정상이라기보다 너무 특이한 경우인데 잘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 개입이 왜 안 되는지. 네. 혹시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좀 피해가 컸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고 말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죠? 누가 등 떠민 거 그쵸. 네. 아닙니다. 등 떠민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본인이 입장에 봤을 때는 코스피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잘했다. 지금 부동산은 억제하고 있잖아요. 아직 코스피 주제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코스피랑 연관지어서 예, 얘기하려는 알겠습니다. 게 말씀하십시오. 예. 부동산을 억제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자금들이 또 예. 코스피로 흘러들어가게끔 지금 유도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이게 하는 것 같고. 시장을 억제시켜 놓고 본인이 길을 터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주식 시장도 본인이 하고 싶고 빠져나올 때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부동산은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네. 토지에 대해서 관련된 거지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를 위해서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게 선생님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예.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나요? 무슨 큰 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부동산은 그럼 부동산이 다음 주제로 말씀하시고요. 일단 코스피 그렇죠.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다 그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십시오. 예. 코스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씀드렸냐면 개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5천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B2가 네. 혹시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뭐 신용 미수 이런 것도 많이 예, 많이 늘어났잖아요.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다 이야기처럼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지수를 끌어올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주, 뭐 AI주, 자동차주 요런 거잖아요. 그죠? 네. 방산까지.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세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상대국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관세 협상 때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 100%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그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은 관세를 받거나 무관세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어차피 이 관세를 100% 때리게 되면은 점유율이 우리나라랑 대만이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정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건 반도체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른다는 거고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지수 하락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지수가 하락했을 때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에서 투자 비중을 높였다라는 것은 연기금에서도 국민의 돈으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나면 안 돼서 기계적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기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선생님, 저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의 그 투자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바다 이야기 예를 잘못 든 건 뭐냐면 바다 이야기는 도박이잖아요. 네, 바다 이야기를 투자한다고 하고 바다 이야기에 돈을 집어넣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건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주식 시장을 제가 주식을 사는 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 사람이 그걸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근데 봅시다. 그게 그 회사가 영업을 못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 회사가 이제
잘 안 좋으면 그 주주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그게 봅시다. 당연한 경제 논리인데 선생님은 지금 바다 이야기란 예를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하고요. 바다 그리고 이야기에 있어서 방향을 네, 잘못 잡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바다 네,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바다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사실상 바다 이야기는 도박이잖아요. 네. 주식도 솔직히 말하면 말이 투자지 도박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 투자는 좋은 하지만 말이고 도박이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선생님 이게 왜 주식을 사람들이 정부에서 계속 권장을 하냐면 역대 정부들이 네. 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본인들이 가집니까? 여쭤볼게요. 투자금 해가지고 뭐 R&D를 하거나 아니, 그런 아니. 부분들이 그 있겠죠. 국민들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시가총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부터 저도 자꾸 기업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득이다. 경제 이바지하는 걸 왜냐하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업이 예, 갖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예,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주주는 그 회사의 오너겠죠, 보통. 네, 그럼 그 사람이 뭐 10%를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진다고 하면 주식이 성장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도 그 주가가 오르면 그 돈도 늘어난 10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팔아야 되는 그러면 그거를 거잖아요. 뭐 팔아가지고 그죠? 뭐 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저도 전체적인 건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 잘 그거는 말씀하셨어요. 그거 맞는데, 네네. 예, 맞는데, 네. 결국은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팔아야지 본인들이 그 자금을 투자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팔지 않아도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 안 아니라서 팔면은 그러면은 자금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팔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다른 수도 투자자한테 있겠죠. 투자를 받지 않는 한 어떻게 만들 네.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갔다, 지수가 올라가서 본인 기업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본인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걸 팔아야지 이 유동성에 대해서 본인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안 팔면 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선생님 말이 맞고 그래 베네수엘라 팔아서 통신은 해도 그거 좋은 고공통제인데 거잖아요. 나라 재정이 좋은 게 좋다는가요? 아닌가요? 아니, 보겠습니다. 일부분은 네. 좋은 거고 좋은 게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면, 제 생각은 왜냐면, 일단 보게 되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 말 그대로 기업도 가치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네. 얘네들은 더 많은 돈이 생긴 거니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 주를 판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누군가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뭐가 되면 주를 누가 살 수 있... 팔면, 네. 예, 그죠? 그렇겠죠. 근데 네. 얘네들이 보통 이 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경영권 방어로 인해서. 네. 근데 지금 상법 개정으로 방어를 못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일부분은 근데 좋아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 소각을 하라는 건데 자사주 그 소각하라는 건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요? 논의만 자사주 나오는 걸로 알고 소각도 있는데. 자사주 소각도 이야기가 여기가 나오죠. 근데 그 기자님이 기준이 아직 말하는 안 곳이 정해진 거죠. 여기였네요. 하지만 여러 경파님과 설문 가지적으로 오빠님 대단하다. 아무래도 이제 키읔키읔. 소액주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이 그 미국 시장에 비해서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예, 그건 공감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치려고 하는 거는 공감하시겠네요. 뭐 거기에 어느 대해서만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네. 예. 근데 왜냐면 이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주식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유동성은 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 없이 그냥 막아놓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소주주,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상법 근데 개정을 할 거라고 한다면 기업한테도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챙겨준 상태로 기업한테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쯤 만들어줬으면 좋은 법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선생님 얘기에도 공감이 되네요.
공감이 예.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여튼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지만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반 보고 네. 있어요, 상법 개정을.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파다 보니까 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존중을 조금 추구하는 편이라서 시장의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래 경제란 거는 시장이 최소화로 간섭을 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느 정도 단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당연한 거는 그러니까 도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도로 주겠다. 네. 알겠다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중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제도로 판을 깔아 주고 방향성을 야, 이 잡아 과파 주고 새끼야. 거기까지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선생님 대통령의 이게 하견행위 미칠 수 우리가 있는 건 아냐? 대통령 되기 전에 다 무작정 공약을 빨지 좀 마, 하잖아요. 역겨워. 그러니까 윤석열도 하고 뭐 이재명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볼게요. 대통령이 네네. 되기 전에 공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끝났으면 내가 인정합니다. 발언에 네. 대해서. 발언이 계속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도. 모은 발언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활성화요? 예예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게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걸 좋은 건데 인정한다니까. 왜 자꾸 좋은 거를 네. 인정하니까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니까요. 그러니까 개입을 네. 하지 않고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목적은 하나잖아요.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 개입을 해서 좋아지건 개입을 안 해서 좋아지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아 그러면은 부동산도 집값을 잡는 게 맞으니까 개입을 해서 내려가면 좋은 거고 그 주식도 그렇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개입을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거를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목소리를 안 내서 달성 못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서 티가 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바라보는 거에 대해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입을 뭐 법에 어긋나게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건 맞죠. 예. 네. 왜냐면 코스피 5천 그러면 원 공약은 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잖아요. 구두 개입이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그런 간접 개입을 계속 해야죠. 아니 아니 선생님 시장에 저는 대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 가지고 불확실성을 주면 안 되고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평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기업의 영업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개입해서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정은 안 해. 이재명이 너네는 한 거는 특성이야. 국내 시장이 정부에서 저평가가 돼 개입이 있다라고 심해지는 해서 건 그거를 자본주의 시장에 정상화시키고 위배되는 거지. 정상화시키겠다는 무작정 빨고 목적이었지 잡아줬네. 거품을 사탕이냐. 만들려고 하는 쭉쭉 의도는 빨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 이재명이 물론 이제 제가 이재명의 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이 여러 가지 서포트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 이재명이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건 선생님도 알잖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응. 말씀드리고 비판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입밖에 어떤 없어요. 부분이에요? 개입. 아니 개입이 해서 결과가 지금 좋잖아요. 코스피가. 아니 코스피라는 게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팔면 기업 내려오는 거고.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이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사면 올라가는 거고 팔면 내려오는 게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지수를 방어해야지 이 5천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어야. 그러면 지수가 좋죠. 그러니까 지수가 네.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선생님. 찍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 선생님, 찍는 것보다는 이게 찍는 게 낫지만 그쵸. 저는 그 말이에요. 예, 찍는 게 낫지만 네, 훨씬 유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유지가 할 수 없다.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된다. 좋은 거다. 오르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그러니까 봐봐요.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2천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에서 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변동성 없이 그냥 그 자리만 그냥 잠깐만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국민들도 큰 손해를 안 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기업이
나라의 성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개입 그리고 바다 이야기 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본인들이 자유로워해서 본인의 선택으로 들어간 거지만 등 떠밀린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있어서 손해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걱정을 본인한테 말씀드린 거라니까.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선생님. 근데 예. 그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질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네. 아니 투자 솔직히 개미들 보면은 많은 지식 알고 합니까? 난 아니, 아니라 선생님, 생각해요 그거 진짜. 돈을 반토막 나면 그 자신이 책임져야죠. 아니, 자신이 그러니까 그건 돈을 맞는데, 네?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진짜 가는 게, 그 선생님 이야기는 그냥 코스피가 3천에서 계속 머물렀어야 되네요. 그건 아니지. 오르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네. 그러니까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장의 네. 건전성과 국민의 걱정을 바라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본인 말대로 그러니까 기업이 높은 가치를 받아가지고 그 기업의 유동성이 생기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견과 같다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상법 개정에 그러니까 있어서 그럼 반반의 의견이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뭐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못했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5천이 됐는데 예. 이게 내려갈 것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거는 주식 시장은 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미국이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약간 디커플링 됐다고 하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또 어떤 나라에서 예전에 태국에서 IMF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번졌지만, IMF가 터지거나 다른 나라가 위기가 오면 다시 주식시장은 떨어져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5천을 찍었으니까 잘했다. 그리고 언젠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했다. 근데 그러면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고 다른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네. 근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계속 영업 실적이 계속 납니다. 네. 그러면 5천까지는 아니었어도 상법 개정 안 하고 개입 안 했으면 그래도 3,500에서 4천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이어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예, 올랐을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간에 뭐 이재명 좀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들이 걱정된다. 예. 국민들은 그래도 아니 주식 사실 저도 투자하신 분들은, 냉정하게 네. 말하면 내가 니네 투자하라 했어? 니네가 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우파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겠는데 사실 이거는 이념 잠깐 버리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기업 성장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 그래서 왜냐면은 네. 지금 개미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대부분 아니까. 물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려다가 끊기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수에 끌어올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커요. 뭐 개미라고 개인도 해봐야 많이 사고 많이 있으니까 개인도 올리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막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갔어요, 개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고점에 그래요, 들어가는 선생님.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튼 이재명 정부는 주식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 여튼 아직까지는 계속 올랐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과제죠. 이거를 더 어떻게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잘할 수 있는지는 과제인데, 여튼 지금까지는 저는 잘하고 있다. 또 아까 부동산 이야기는 또 아까 넘어가려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는 부동산 자금을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근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본인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걸 네, 막아버렸어. 여기 네. 하지 말고 주식에 하세요. 막아버렸어. 이 음. 건강한 겁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말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나는 선생님,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다 음, 음. 하래요.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는 게, 현금으로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예. 대출을 막은 거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토지 거래가 가지고 되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현금으로 살 수 있잖아요. 뭘 어떻게 사요?
토지 허가 거래제 현금으로 그냥 사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살 때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허락을 안 해준다니까요. 실소유자한테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실수요자 2년 거주를 한다고 하고 그냥 아, 사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네, 이재명이 지금 네,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택지 보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뭐 이재명이 직접 한 거에 대한 아니지만 네, 정책실장이랑 구윤철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네, 이거랑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이 유예를 이제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집을 네. 내놓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내놔야죠.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네, 있어요. 있는데 네, 집을 내가 팔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토지거래허가제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네. 어느 신축에 대해서 어느 신도시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토지거래허가제인데 지금 네.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불려야 될 거를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말대로 주택에 대한 LTV만 걸려 있다. 그럼 제가 뭘 안 하겠어요. 근데 거래를 마음껏 하지도 못하게 내가 팔고 싶고 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집을 팔아라. 그리고 여기 하지 말고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건전성에 떨어지는 거죠, 시장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도 그거는 공감하시나요? 부동산이 오르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엔 공감하시나요? 아, 좋은 건 아니죠. 저도 청년인데. 네, 그쵸. 근데, 청년들이 집 사기가 근데, 어려워지고 예, 결혼이나 출산이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전 국민이 원하는 거는 여튼 부동산을 집값을 잡는 걸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정책이 분명히 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거 연장 없다고. 예. 그러면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세금을 내기 싫으면 그 수익에 대한 저는 이거는 그래도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은 시장을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고 저는 개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 그거 아세요? 금감원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사기업들이 많잖아요. 음. 이 사기업들의 금리는 사실 금감원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네. 진보건 보수건. 네.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음, 시장을 통제를 한다. 예, 네. 사회주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쉽게 네.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본인이 코스피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게, 그 개인들 책임 아니냐.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본인이 산 거고, 사고 팔 때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건데, 음, 정부가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책임 전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은 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다 그냥 철폐를 하고 그냥 사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살게 사게끔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진정한 아니죠. 필요로 자유잖아요. 한다면 세금을 건드려야 하긴 하는데 그 네. 세금을 어떻게 건드느냐, 어느 제도와 함께 했느냐, 뭘 먼저 시행을 했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 그럼 현재 그 선생님도 시장의 공감은 방향이 하시네요. 어떠냐. 네. 아니,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해야 돼요. 세금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금리예요. 금리 하나 네. 때문에 금리가 변하게 되면은 코스피도 흔들리고 그 부동산도 흔들리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정부에서 왜 코스피를,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왜 자꾸 낮추고 싶어 합니까? 코스피 상승 때문이잖아요. 시장에 이 돈의 흐름을 만들고 코스피에서 상승 만들려고 금리 인하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동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터져버리고. 그죠? 네. 예.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부동산은 잡히겠지만 환율이랑
우리나라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으니까 자영업자, 기업, 중소기업들 다 무너질 거 뻔하니까 또 올리지도 못하고 그죠? 네. 세금을 쓸 게 아니라 그걸 써야 돼요. 아까 본인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써요? 금리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조정해야 지금. 된다. 네. 들어보세요.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아까 전에 전세 월세 급속도로 잠시만요, 지금 마른다. 도네이션 전세 터져가지고 월세값 잠시만요. 급등하고 머갈통이 있으면 옹호할 걸 옹호해라. 네. 정부에서 왜 집을 팔 수밖에 없게끔 개입을 하냐고. 네. 아까 전에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그죠? 근데 전 근데 국민들이 집값이 잡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한다라는 건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몰빵 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순자산 비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70%. 우리나라가 예,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선생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금리를 높인다라고 하면 지금 그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예.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공평하다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금리를 높이면 또 이제 유동성 문제가 또 우리나라 지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주택자나 일단은 지금 선생님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예. 부동산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0대가 집 사기가 힘들다. 그리고 부동산은 한정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네, 한정된 자산입니다. 뭐 기업들은 새로 또 이게 뭐 스타트업도 나올 수 있고 뭐 토스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지금 1조가 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저는 꿈꾸고 있는데 부동산은 강남은 한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분당도 한정적이고 그러면 네네네. 네. 그럼 요렇게 그거를 한번 늘릴 수가 없는데 분리를 좀 해볼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로지 투자 관점이에요. 그죠? 네,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 생사가 걸려 있기도 하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예 달라요. 우리 성격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필수로 필요한 것과 이건 네. 하거나 말거나 본인의 자유거나. 그럼 결국 네. 부동산은 필수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주택을 하나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선생님 봐봐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집을 사려고 할 텐데 수요가 잠기잖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 잘 얘기했잖아요. LTV가 잠겼는데 누가 집을 사요? 네,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현금 3, 4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집을 못 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냐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 건 네. 무슨 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값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해는 충분히 했어요. 근데 바라보시게 되면은 제가 일단은 지금 뭐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흘러온 얘기들은 일단 아직 빼놓고 요것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먼저 집을 사려면 대출이 유동성이 생겨야 돼요. 대출이 막혔는데 집을 사라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서울권 내에서 서민들이 집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대출량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LTV 그러니까 70%도 부족해요. 선생님, 생애 그러니까 최초, 네. 네, 생애 최초랑 그 네. 뭐더라? 그러니까 하나 더 선생님 말이 했는데, 맞는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억제를 한 거죠.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럼 제가 하나 선생님은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B2는 왜 안 막아요? B2요? 네. B2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B2도 막고 신용대출도 네. 막고 신용대출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만약에 리스크 없애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시장 개입해가지고 리스크 없애고 좋은 쪽에 대해서는 키우고 할 거면은 네. 애초에 B2 막아버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기본적인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에다 연끌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인 것처럼 어느 목적에 사용할 건지 정부한테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죠.
아니 아니, 선생님 애초에 그게 아까 아는 본인 얘기했잖아요. 금리 왜 못 올리는지. 제가 가계부채,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부채. 근데 신용대출 받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럼 애초에 그것도 그럼 시장 개입해가지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그랬어요. 선생님 안 제가 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동산은 그 일반 경제 그런 거랑 다르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아니, 사는 이게 아니 공간인데요. 자, 이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신용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100억을 빌리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진 않잖아요. 선생님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갚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네, 은행에서. 네. 그러면 그거를 빌려가지고 뭐 선생님이 주식을 사던 뭐 어떤 투자 사업을 하던 그건 선생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자금을 빌려서 내가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산다, 열 채를 산다. 이러면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식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그러면은, 거주를 꼭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러면 그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나 전세도 높여버리면 어떻게 그거를 집을 안 산 사람들이 감당을 합니까? 네, 제가 그러면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집값이 오르는 게 다 주택자의 요인이 크다 생각하세요? 똘똘한 한치가 크다 생각하세요? 전 둘 다 크다고 더 생각해요. 큰 거예요. 네? 더 큰 거예요. 저는 비중이 그냥 둘 다 비슷한 것 하나만 같아서 한번 꼽아주세요. 다주택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니세요? 네, 아닌데요? 아, 그 다주택자라고 선택할게요. 네, 똘똘한 한치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본인 얘기했잖아요. 실수요. 똘똘한 한 채도 실수요예요. 다만 비싼 집에 본인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다주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다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말대로 5월 9일까지 다주택 다 처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아니, 그 규제를 해야 된다면서요. 다주택 그럼 때려잡아야 집값이 된다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제 친구도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이번에 내놨어요. 5월 네. 9일 전에 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바로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게.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도 이제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 금액에서 지금 판 금액에서 그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안 팔고 넘어가서 만약에 나중에 팔면 더 낸다고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서 일단은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일단 그 세금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5월 9일 전에 소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서 나중에 팔아서 더 이득을 봐야 되나 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재명의 말을 신뢰하면 주택이 많이 나오면 공급이 많이 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경제 법칙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팔려고 하니까 금매 형식으로 하면 가격이 좀 더 싸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지금 내려가겠죠. 우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건요.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뭐죠? 제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이게 집을 던지게 되면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되면 네.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봤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가격이 내려간다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오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본인 말씀하신 네. 우리 서민들 혹은 중산층에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네. 결국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예요. 이 집은. 아, 근데 근데 선생님 저 구매를 하기 궁금한 전에 구매를 하기 궁금한 전에 게 전월세가 왜 올라요? 아니 매물이 사라진다니까요. 네? 다주택 그러니까 전월세 매물을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월세요? 네. 전월세는 집주인이 내놓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집주인인데 누가 내놓는 거예요? 다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도 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주택 있는데 저는 거기 전세 주고 지금 다른 데서 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예를 가지 들어서 방식이 아니 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런 케이스보다 다주택이 훨씬 많잖아요. 다주택자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주택이잖아요. 음, 음. 다주택. 그걸 네네. 여쭤본 거고요. 네. 다주택자가 결국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좀 모순인 여기에 게 아니 들어보세요 좀. 네네 이 들어보겠습니다. 세를 주는 이유는 본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세를 주는 이유. 당장 이 금액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다른 데에 부동산을 또 투자하기 위해서 혹은 급전이 필요해서 월세를 주는 이유. 그냥 귀찮으니 계산하기 귀찮고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따박따박 월세 받으려고 편하게.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월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전세로 가게 되면은 내가 고정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없거나 줄어들어요. 월세는 고정 지출이 매달 따박따박 생긴단 말이에요.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선생님 매물이 네. 전세를 선호하는데 만약에 매물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로 떠밀리겠죠. 선생님 예, 일단 저는 선생님의 논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말씀해 주세요. 왜 다주택자들이 네. 세금 내는 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을 정리하면 네. 전세나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매물이 줄어가지고요. 그 두 번째로 보게 매물이요? 되면은 그 매물은 또 집이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집들이 많이 나오면 네.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애 첫 구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혜택을 주고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은 지금 불리한 조건을 그러니까 주는 거. 제가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생애 첫도 LTV가 70%밖에 안 돼요. 70%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70%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민들 100%. 기준으로 보셨나요? 네, 저 100% 그럼 줘야 된다고. 99%가 아니, 그게 네네. 아니라 돈을 모을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상황이면 LTV 70이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돈을 모으려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월세는 고정 그러면 지출이 선생님, 돼버리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LTV나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여튼 저는 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잖아요. 선생님, 매물이. 아니 매물이 줄어드는 게 선생님 보시면 지금 전세 매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매 매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월세. 전월세 매물이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아니, 겁니다. 어떻게 안 줄어들어요? 전문가들이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요? 선생님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네. 당연한 건지를 얘기해 보면 민간 임대를 누가 주냐니까요. 다주택자가 준다니까요. 선생님 보세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잖아요. 네. 집을 팔면 그 파는 걸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누가 산다며요. 누가 사요? 그러면은 그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이 집이 없었던 없는 사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본인이 사는 거고. 그죠? 네. 전월세라는 거는 남의 집에 내가 세를 들어가는 거고. 네. 전월세가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왜 자꾸 누군가는 집을 산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시냐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제가 모순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집을 사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예. 전월세 살고 있던 사람도 그 집이 팔리면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네. 그럼 집을 산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살고 계시던 분은 그 집을 산 사람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집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아요. 선생님, 왜요? 이게 집을 산다라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야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다 전월세 사는 거예요. 그래서 LTV, DTI 뭐 이런 거 있는데도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물론 규제는 하지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출을 해준다로 중점을 두면 안 되고, 사람은 돈을 모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집값이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민이잖아요. 그죠? 네, 그쵸. 서민들이 그러면은 어느 회사를 다녀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까? 보통 중소기업을 많이 다니겠죠. 예,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대기업은 10%, 15%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집이 없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만이 그러면 많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네. 그러니까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모순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또 집을 못 사잖아요. 다른 그렇죠. 다주택자는. 그쵸?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결국 집을 사는 거잖아요. 아니 네. 씨발 그럼 그 돈 사람은 없는 전세나 사람들이 월세로 살고 월세 전세 있겠죠. 사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잠시만요. 내놔도 잠시만요. 대출이 안 도네이션 나오는데 터져가지고 안 누가 들려요. 월 아, 네네. 현금으로 집을 알겠습니다. 사냐? 잠시만요. 왜 오르는지 네. 진짜 모르는 거야. 개 답답한 인간이네. 예,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나 월세 살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샀으면 그 사람이 전월세 살고 있는 집은 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게 네네. 다주택자예요. 네, 다주택자예요. 근데 뭐 집이 5채예요. 5채요. 그 집이 한 채만 놔두고 4채를 팔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파는데 이 4채를 사는 사람들은 각각 다 4명 다 집이 없는 가구들이겠죠. 요새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니까. 네. 그러면 이 네 사람들은 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집을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명이 5채 갖고 있는 이 네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4개의 전월세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전월세 가격도 떨어지죠. 선생님 그거를 한두 네. 줄로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 그러면은 한 한두 줄로 50초만 정리해 시간 주실래요? 50초?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화장실만 빨리 뛰어갔다 올게요. 네, 천천히 죄송합니다. 갔다 오셔도 네, 됩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네. 예, 다녀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만요. 이어폰 좀 꽂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예. 일단 다주택자는 집이 많은 사람이니까 5채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네. 지금 한 채만 남기고 4채를 정리하면 네. 이 4채는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구매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거주도 해야 되고. 네. 그럼 이분들이 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면 이 4가구가 살고 있던 전월세는 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전월세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아니, 저랑은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네 채를 네. 내놨어요, 선생님. 네네. 네 채를 내놓는다고 그 집이 다 팔릴까요? 아니요. 안 팔릴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팔린다는 전제를 두게 되면 선생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4채를 만약에 본인 말대로 5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4채를 처분했어요. 그럼 네. 이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안 팔려. 공실이야. 그럼 이거는 세를 네. 줄 수 없는 빈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가격을 낮추라는 거죠. 팔리게끔. 아니면 5월 9일까지 안 팔리면 5월 9일까지 계약 못 하면 세금 더 내라 이거죠. 그거예요. 단순하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유예를 종료를 하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경고를 때린 거잖아요. 팔라고. 그죠? 어떻게든 그쵸, 팔라고. 근데 팔게 되면은 아까부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사라. 그죠? 집 가격 낮춰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거잖아요. 취지를 보면. 선생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집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중과유예를 해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역대 정부들이 계속 유예를 해준 거예요. 네, 맞아요. 문재인 때부터. 그쵸.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계속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은 원래 원칙은 유예를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시행령들은. 원래라고 한다면.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원칙대로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건드리면 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부동산에 손을 많이 못 댔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만약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한테 편하게 너네 양도해라. 예?
양도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좀 빨리 줄어들길 바래요. 만약에 정부가.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놓고 대출 풀어놓고 네. 내던지게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과 유예를 먼저 종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이 대처를 하면 되는 건데 이미 다 네. 묶어놓고 대출까지 묶어놓고 사는 것도 묶어놓고 어가리 깨진 이제 양반한 와가지고 주택이 잠시만요. 팔리면 도네이션 더 주고 그거는 실거주자가 사는 건데 기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이 팔리면 전세로 못 사는 건데 그럼 전세 월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지. 그럼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인정할 줄 모르는 수준하곤. 예, 됐다. 그래서 이게 도네이션이 좀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도네이션 터지면 자꾸 까먹는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한데. 이 도네이션 이거 도네이션 읽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하길 바라면 팔길 바라면 토지거래 허가제나 대출을 막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 유예를 종료한 다음에 하던가 이거를 지금 다 묶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중과 종료한다? 이거 이제 중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세를 이미 살고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내보냅니까?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죠. 진작 집을 팔았어야지. 너네 왜 안 팔아? 아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봐봐요. 네? 봐봐요. 아니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 사람들이 신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그죠?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냥 세를 준 거예요. 사람 들어와서 살아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집을 일단 토어제를 한 거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억제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또 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더 벌 수 있는 걸 좀 덜 벌게끔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부동산으로 이번에 5월 9일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굳이 연장해 주거나 편의성을 봐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다주택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대책 뭐 한두 개 펼치는 거 오케이 하겠다니까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제가 순서 그죠? 어떻게 네. 할 건지 그 시장의 지금 흐름은 한번 봤는지 요걸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잘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모두를 위해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아까 금리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네. 여기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그냥 목적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진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집값을 낮출 거라고 한다면 먼저 이 사람들이 내던질 수 있게 묶어두지 말고 중과 종료를 하겠다. 중과 유예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랑 LTV에 대해서 조건을 쪼여둘 거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놔라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라고 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묶어놓고 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세 줄 거 다 줬고 세를 안 주고 있어도 당장 내놔도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집을 산다라는 거는 내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LTV 70% 나온다고 해도 서울 집이면은 겁나 비싼데 어떻게 그 현금 보유한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상층 초반이라고 해도 그 돈 보유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지방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서울권에서 살게 되는 사람, 아까 전부터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그 실소유자, 그죠?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네. 예, 지방에서 다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럼 출퇴근도 힘들어지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고려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직주근접을 원하죠. 그리고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 저는 무조건 이 다주택자들이 던지게 되면 매물이 줄어든다예요. 전월세가. 저는 무조건. 왜냐면 사람들은 당장 집 살 돈이 없어요. 요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이 중위가 한 2억 4천, 2억 5천 정도가 돼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구를 100으로 쳤을 때 50등 정도 되시는 분이 한 순자산으로 2억 중반대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LTV 하면 물론 강남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못 사죠. 근데 충분히 저는 아니, 살 수 서울도 못 있다라고. 사요, 선생님. 서울도. 서울도 선생님 강북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니, 그 선생님 자, 생각보다. 생애 최초여야지만 네.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애 되면. 최초인 사람들한테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생애 네네. 최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생애 최초인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쳇바퀴가 도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여튼 선생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이 내려가는 건 잘못됐지만 너무 정책을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좀 다주택자를 옥죄더라도 그분들한테 좀 부동산 수익을 덜 주더라도 저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렇네요. 이건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선생님 말대로 대출이 네.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든 네. 사람들이 LTV가 70%가 많이 나온다. 만약에 네. 다주택 이 제외하고. 씨발 자국민은 네. 부재 잠시만요. 때리고 도네이션 터져. 외국인은 부동산 쇼핑하고 이지랄 나고 있는데도 무조건 빨아제끼네. 부동산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 건 아냐? 이런 거부터 막고 규제를 해야지. 씨벌을 열받네. 진짜 말하는 거. 자, 끝났는데 네네. 만약에 다주택자를 제외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70%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윤활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생애 최초인 사람한테만 70%가 나오고 아마 그거 아닌 사람한테는 절반밖에 안 나올 거예요. 40%인가 50%인가. 제가 지금 LTV랑 연애 DTI 지금 차이가 관심이 아니고 없어서 사실 잘 떠가지고 몰라서 이 깨지고 안 부분은 깨지고 차이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 말이 맞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왜냐면 검색을 지금 해서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선생님 말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이게 정책이고,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나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결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집이 없는 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저는 결코 이게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 순서가 잘못됐던, 그래도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상황이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해서라도 집값이 안 잡힌다면 뭐 1가구 1주택이라도 뭐 50억 이상이나 이런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세금을 또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이건 견해의 차이네요. 저는 세금으로라도 부동산을 잡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더 좋은 나라도 물려줄 수 없고, 청년들이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그 아이를 안 낳는 나라라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이거 지금 못 잡고 방치하면 저는 국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합니다.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일단은 지금 찾아보니까 생애 최초가 아니면 40%예요, 일단.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못 우리가 사요. 모르고 있었네요.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네. 사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70%가 맞는데 네.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40%예요. 네. 그러면은 대출보다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다 못 사요, 진짜 일단.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게 우리가 못 산다고 가정을 하는 것도 이게 그게 현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40%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못 있어도 산다가 아니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근데 네네네. 던지는 만큼 안 팔린다니까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왜? 돈이 없기 그거는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 근데
예. 이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실수요자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부동산에 네. 대해서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은 어차피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늘어나거나 뭐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옮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네. 현실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 안 했다라고 한 거. 야 이 씨발 아, 그 잠시만요. 싸게 또 나오는 도네이션 얘기하셔가지고. 부동산이 자국민이 네. 살 것 같냐? 외국인들이 주워간다고 자국민은 규제 때문에 못 사고 머리 깨진 티 좀 그만 내자 듣기 거북하다. 우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또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이 얘기하면은 제가 속 터져.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이야기가 논지를 벗어날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안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집을 잡으려고 했던 데가 다 좌파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쵸. 그거는 근데 사실 인정해야죠. 이재명도 문재인이랑 방향이 비슷해요. 조금 다르지만 범위가 네, 더 큰 인정.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진짜 뭐 문어게인, 문재인 시즌2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단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이 진짜 집값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잡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다음도 이재명이 집권했을 거예요. 바로. 네. 좌파가 이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서민들을 꼬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이겼잖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잡힐 거라고 이거를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본인처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어렵잖아요, 조금.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보게 되면은 네. 전월세가 저는 진짜 걱정이거든요. 진짜 저는 절대 걱정이 전월세예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진짜 뭐 결혼하기 전에 네. 뭐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라도 뭐 집을 당장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전세라도 가야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세상의 이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전세를 가야 되는데 이 전세가 매물이 적거나 혹은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죠? 여기에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청년분들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 40대 초반. 이게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끝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7%, 8%, 뭐 10% 이렇게 성장할 때는 전세금은 뭐 떼일 염려도 없었고 그리고 전세라는 게 이제 효용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거의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데 네, 맞아요. 이거는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유지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그 돈을 넣어놓으면 금리가 세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 같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전세 매물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규제를 시작할 때 빼고는.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하나의 그냥 아니 현상이다라고 금리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담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전세 매물 사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쵸. 그 부분도 있죠. 네, 그 부분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빌라 전세나 사실 빌라 전세나 이런 데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월세 살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게 복합적인 월세를 거다. 그러니까 전세 네. 사기 때문에 월세를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멍청한 행동이거든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요새 젊으신 분들은 그거 돈 떼일 바에는 월세 사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떼일 바에는 보자- 떼일 내가- 바에는인데 근데 전세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는 비중이
진짜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중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비중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많이 기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기피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정부가 뭐 전세 매물을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이게 뭐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이랑 문재인이 굳이 뭐 영향으로 이렇게 한 거보다 시장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바라봐야 될 게 월세는 우리가 돈을 모으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매매로 가기 저도 위해서. 네. 근데 전세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거에 비해서. 네. 예, 전세 뭐 대출에 이자 해봐야 많이 안 나오니까. 심지어 네. 뭐 청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죠? 네. 예,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서민이고 저도 청년이에요. 네. 예, 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즉 서민을 위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저는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고 어떤 점에서 서민이를 아니 위한 점이 지금까지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다 서민 얘기잖아요. 전월세는 서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재명이 전월세를 줄였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아니 안 돼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전월세 시장을 굳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놓게 하는 게 전월세를 자국민들은 다 지금 욕하는데 어찌 당신은 전월세를 옹호만 가격을 합니까? 올리는 거라고 지금 다주택자들도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욕하는데 네. 왜 당신은 근데 저는 그거에 이제 그게만 공감이 좀 하냐고 덜 진짜 된다는 어느 거죠. 세상에 공감이 좀 안 살고 된다는 있는지 거죠. 심히 아니 뭐 예를 일단 제 들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지럽니다. 네네. 지금도 이 전세가 얘기 말고 저희 줄어들고 다른 얘기로 월세로 할까요? 바뀌고 왜냐면 이 얘기가 있다고. 계속 이게 우리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서 이게 상대방을 우리가 서로 설득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튼 이제 서민을 위해서 이재명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우전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를 제가 우전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우전님도 저를 설득시킬 수 없는 문제라서 차라리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혹시 우전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논지를 마지막으로 들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재명을 지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프레임화가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봐봐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잘 사는 사람들이 이재명 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프레임이 됐어요. 근거 없는 프레임이 됐는데 부자들만 기득권만 살려주는 게 보수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수가 말하는 집값을 건 올렸다. 프레임이 아니라 팩트는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0억 정도 하잖아요. 거기 계신 분의 7%가 이재명을 찍었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윤석열을 찍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도 그렇게 솔직하게 저도 이제 후배나 얘기하거든요. 야, 너가 한 20억 정도 모으면 너 그냥 국민의힘 찍어. 아무 말 안 할게. 나 이해해. 애 있고 네가 20억 정도 모으면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저도 얘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 이재명이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국민이니까. 하지만 이런 규제를 펼치는 거는 그래도 좀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못마땅하더라도 좀 우리가 이해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예. 저랑 완전 생각이 완전 네. 정반대라 이게. 안 되시네요. 예. 네.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완전 이게 정반대네요. 뭐 네. 규리님 언제 어떻게 집을 사시게 네, 됐나요? 그렇습니다.